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유쾌한 지구과학 도우미 박병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질문 확인해 볼게요. 행성의 순행과 역행, 제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설명할게요. 겉보기 운동이란 지구에서 관측한 천체의 운동을 말합니다. 천체가 천구상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순행,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내행성과 지구의 공전궤도가 보이고 있어요. 지구와 내행성은 천구 북극 방향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행성의 시운동을 분석할 때는요, 지구와 행성의 공전 방향을 나타내는 이 화살표들을 먼저 지우고 시작하세요. 그럼 내용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내행성은 현재 외합의 위치에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는 현재 위치에서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화살표의 길이예요. 화살표의 길이는 공전 속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즉, 화살표 길이가 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내행성은 항상 지구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을 공전합니다. 자, 그럼 지구의 관측자에게 느껴지는 내행성의 상대 속도를 구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상대 속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선생님을 향해 오고 있어요. 10m/s의 속도로요. 그럼 정지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 자동차는 당연히 10m/s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2m/s의 속도로 자동차 운동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볼 때는 어떨까요? 굳이 상대 속도라는 물리학적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생님한테 자동차는 12m/s의 속도로 접근하는 것으로 관측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내친 김에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상대 속도, 즉 관측자가 본 상대방의 운동 속도는요, 이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상대방의 속도 성분을 그립니다. 거기에 나의 운동 속도 성분을 연결하는데요,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이어줘야 돼요. 이러면 간단하게 상대 속도 계산이 끝납니다. 어때요? 오른쪽으로 12m/s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동차는 12m/s의 속도로 다가오는 것으로 관측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자동차가 왼쪽으로 10m/s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선생님이 정지 상태에서 관측하게 되면요, 자동차는 당연히 10m/s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왼쪽으로 2m/s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본 자동차의 상대 속도는 어떨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려졌겠지만요, 왼쪽으로 8m/s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배운 대로 한번 해보죠. 자동차의 속도 성분 먼저 그리고요, 화살표 끝에 선생님의 속도 성분을 연결하는데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화살표를 뒤집어서 연결해 줘야 되죠. 화살표는요, 겹쳐서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남은 화살표 성분은 어떻게 되죠? 봐요. 이렇게 왼쪽으로 8m/s만큼의 크기로 남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동차는 왼쪽으로 8m/s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관측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지요. 외합 부근의 위치에 있는 내행성과 지구의 속도 성분을 공전 궤도에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리고
지구가 본 내행성의 상대 속도를 구해봅시다. 지구의 공전 속도 성분을 표현하는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뒤집은 후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럼 내행성은 결국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지구의 관측자에게 관찰되게 되는 거예요. 지평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때요? 외합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내행성은 관측자에게 천구상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즉, 내행성은 현재 순행 중입니다. 이번엔 내합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내행성을 볼게요. 내행성은 이렇게 공전하고 있고요. 지구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역시 내행성이 지구보다 빠르게 공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내행성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자고요. 지구 관측자에게 내행성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지평선과 함께 나타내 볼게요. 내행성은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합 부근에 위치한 내행성은 지구의 관측자가 보았을 때 천구상에서 역행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내행성에 대한 결론 하나 내리고 갈까요? 내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보다 빠른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내행성이 내합 부근에 있을 때부터 관측했다고 한다면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외합, 동방 최대 이각, 내합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지구의 관측자에게 관찰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안쪽 짧은 궤도를 빠른 속도로 도는 기차가 있고요. 또 바깥쪽 긴 궤도를 느린 속도로 도는 기차가 있어요. 여기서 안쪽 짧은 궤도는 내행성의 공전 궤도를, 바깥쪽 긴 궤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바깥쪽 궤도를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기차에 타고 있어요. 안쪽 궤도의 기차를 상상으로 한번 관찰해 볼까요? 어떤가요? 안쪽 궤도의 기차는 주행 방향으로 여러분을 앞질러 갔다가 곧 한 바퀴를 따라잡아서 다시 여러분들을 앞질러 가는 일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내행성은 지구 관측자가 보았을 때 내합의 위치를 시작점으로 정한다면 항상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외합 동방 최대 이각, 내합의 위치 순으로 시운동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외행성의 시운동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지구와 외행성의 공전 궤도 그리고 그들의 공전 방향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천국 북극 방향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공전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지어볼게요. 외행성은 현재 합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이 방향으로 공전 중이죠. 지구의 공전 표시해 볼게요. 자, 이제 상대 속도 구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따라서 합 부근에 위치해 있는 외행성은요, 지구의 관측자에게 이렇게 시운동하는 것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역시 지평선 한번 그려볼게요. 어때요? 천구상에서 외행성은 현재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행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충 부근에 위치한 외행성이요. 역시 외행성은 이렇게 공전하고 있고요. 지구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관측자가 본 상대 속도를 구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시운동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겠군요. 지평선 그려볼게요. 어때요? 이번엔 지평선이 뒤집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현재 충 부근에 있는 외행성은 천구상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외행성에 대해서도 정리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엔 외행성이 바깥쪽 궤도를 느리게 도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빠른 속도로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깥을 내다보았을 때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기차는요, 그림에 나타난 이 방향으로, 즉 충 부근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충, 동구, 합, 서구, 다시 충, 동구, 합, 서구 위치로 시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내행성은 내합 부근을 질할 때 역행, 적경이 감소하고요. 외합 부근을 질할 때는 순행, 적경이 증가합니다. 또한 외행성은요. 충 부근을 지날 때 역행, 적경이 감소하고요. 합 부근을 지날 때 순행, 적경이 증가합니다. 자,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